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기철입니다. 오늘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도 우리 서정권 최윤정 리더님께서 쉬고 싶은데 오늘 같은 날 오라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이런 세미나를 연다고 하는 자체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우리 서정권 리더님, 최윤정 리더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제 아주 짧아요. 제가 17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짧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동기부여 받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유자가 전주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전주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말이 충청도스러워요. 충청도. 그래서 약간 빨리 하려고 해도 조금 느립니다. 그런데 할 말은 또 다 해요. 할 말은.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않고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나오신 분, 국민학교. 그래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 초등학교라고는 아니죠? 국민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신 거죠? 근데 한참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교대를 들어가야 했어요. 교대를. 그래서 교대를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서 너무 재밌게 신나게 공부를 뭐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했지만 졸업은 했어요. 졸업을 하고 제가 무주구천동이라고 하는 무주구천동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주구천동. 강원도 평창도 들어보셨죠? 무주구천동도 눈이 많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아주 많아서 냇가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2년 6개월 동안 첫 교직 생활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제가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 제 말 잘 듣죠? 완전히 선생님은 교실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20명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이제 5학년 때 가르쳤는데 6학년은 또 끌고 올라갔어요. 그때는 애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가 이제 1년을 더 가르쳐야겠다 하고 끌고 올라갔는데 애들은 지겨웠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절대로 끌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 이제 시골에서 제가 많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저보다도 이제 학력이 낮으니까 저만 지나가면 막 선생님 오셨냐고 하고, 거기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그리고 모내기를 한다고 하면은 학부모들이 또 점심 때 자기 집에 이제 못밥을 먹으라고 해요. 못밥이 뭔지 아세요? 모내기 하시는 분이 내는 밥을 못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고 또 동동주도 이렇게 한 잔씩 줍니다. 동동주. 동동주 마시면 애들을 못 가르친다고, 안 마신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습시켜요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자습시키라고 막 억지로 먹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큰일 날 일이죠. 이게 너무 대우를 받아서, 대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죠, 미래를.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너무 재밌게 살다가, 정년까지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또 다른 그러한 계기가 있어서
미래를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대학에 다시 시험 원서를 내고 야간대학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또.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때 유비무환을 한자로 쓰라고 했는데 못 써가지고 떨어졌어요. 아, 이 편입시험도 떨어지는구나 하고 제가 전라북도에서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가서 수도권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하고 경기도에 올라갔는데 저를 이제 6학년 1반을 주더라고요. 6학년 1반. 교장 선생님이 6학년 1반을 담임 선생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가씨 처녀 선생님을 6학년 2반을 주더라고요. 저는 총각이고 그 6학년 2반 선생님은 처녀였죠. 그런데 그게 별관이에요. 별관. 본관은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있고요. 별관은 그렇게 따로 6학년 1반, 2반만 있는. 그럼 교장 선생님의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네. 별관에서 그렇게 1년 동안 있으면 당연히 둘이 뭔가 썸씽을 만들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의도대로 저희가 1년 동안 같은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이 맞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신 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죠. 참 우연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만나는가. 참 우연치고는 심한 우연이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왕에 이제 교직 생활을 할 바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승진을 하자, 빨리.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빨리 승진하자.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대학원을 다니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평택이었었는데 평택에서 서울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계속 2년 6개월 동안 또 야간으로 다녔죠.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결국 저는 승진 점수를 차곡차곡 이제 쌓아갔죠. 제가 저희 친구들보다는 훨씬 점수가 많았어요. 점수를 다 이것저것 계산을 해서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승진이 되거든요. 승진을 한다는 것은 뭐 별거 없어요. 뭐 교감이 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되면 끝이죠.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승진 점수를 이렇게 쌓으면서 무슨 그런 어려움에 접했냐면은 이거 계속 교직 생활을 해도 재정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재정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이 교사를 하면서는 돈 버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또 다른 거 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디로 내려갔냐면 전라북도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수도권에 와서 이제 또 다른 게 없다 생각을 하니까 기왕에 하려면 고향에 가서 하자 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고향에 시골에 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복식학급을 또 주는 거예요. 복식학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학급에 2학년하고 4학년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고 혼자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해보셨어요? 2학년은 이제 이쪽 분단에 놓고요. 4학년 이쪽 분단에 놓고 이제 1시간 40분을 가르치면은요. 4학년 게 어려워요. 4학년 게. 초등학교에서 3학년까지는 쉬워요. 근데 4학년 게 어렵습니다. 그 4학년 애들을 열심히 제가 가르쳐요. 2학년 애들은 이제 뭐 할 거 과제 주고 4학년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종을 치는 거예요. 끝날 종을.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놀다가 쉬는 시간을 맞이한 거죠. 그럼 저는 4학년 내보내고 또 쉬는 시간에 애들을 가르치고 이랬어요. 이게 복지학급입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시기죠. 가서 4학년 열심히 가르치고 쉬는 시간 되면 내보내고 또 2학년 가르치고 또 이제 2학년은 4교시 끝나면 보내고 또 4학년 오후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애들 가면 이제 내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서 나한테 주어진 임무를 하나씩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데 또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퇴직 후 내가 62세가 되면 퇴직을 하는데 퇴직 후에는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물론 연금이라는 게 있겠지만 사람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면서 너무 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교장 선생님들 퇴직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저께까지 떵떵거리고 하다가 김 선생 그래갖고 쓰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 권위를 나타내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뭔가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제가 계속 뭔가를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어린 10살 어린 아가씨 그 양호교사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티슈드랍스와 일반 퐁퐁 얘기를 하면서 이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거죠.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또 이 제품을 쓰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저의 꿈을. 선생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꿈이나 이거 그러죠. 네 꿈이나. 저는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취급하는 제품이 이 제품 같았고요. 그 다음에 저보고 쓰라고만 해도 제가 이 제품이니까 힘들 텐데 이것을 전달하면 거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전달하면 꿈을 이룰 수 있대요. 자, 쓰는 것도 어려운데 전달까지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미팅에 나오면 이거 어려운 얘기만 하더라고요. 어려운 얘기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생님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7개월짜리 애가 있었습니다. 7개월. 7개월짜리 애가 있었고요. 저 같이 사는 우리 정계현 리더는 그때 저하고 부부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었죠. 이제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7개월짜리 된 애가 있을 때 찾아왔으니까 저는 이 정계현 리더랑 얘기를 하라고 하고 바로 애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가끔 한 번씩 문을 열어봤어요. 한 10분 단위로. 갔나? 하고 열어보고. 갔나? 여러분. 안 가요. 안 가. 성이 안 씬가 봐. 안 가요. 안 가. 그리고는 눈물을 흘려요. 한번 열어봤더니 눈물을. 이거 큰일 났다. 일 벌어졌다. 뭘 잘 안 사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사주지 왜 울리나 온 손님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사줘서 울은 게 아니고 막 자기가 꿈을 얘기하다 보니까 막 벅차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흘린 눈물에 저희 부부는 절대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요.
그리고 기왕에 찾아오신 이러한 손님이니까 카탈로그를 보고 이렇게 사줘야겠다. 오셨으니까 사줘야겠다. 여러분들 그래야 맞지 않아요? 누군가가 아메이 제품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 대단한 제품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줘야 맞아요. 그런 것 갖고 오면 훨씬 하지 말라고 쫓아내야 돼요. 어째야 돼요? 네. 저희는 착해가지고 사주는 걸로 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더니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주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사주는 그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안 받아도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갖고 와도 되고 1년 후에 갖고 와도 되고 없으면 뭐 안 갖고 와도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은 혼자 온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을 한 번 모시고 왔어요. 모르시는 분을.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분은 어저께 오신 분보다 혼자 온 사람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네. 훨씬. 그래서 미팅이라는 걸 초대해서 가기는 싫었지만 제가 미팅을 다녔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저는 할 생각 안 했거든요. 할 생각 안 했는데 자꾸 미팅을 오라고 하니까 거절을 못해서 계속 갔어요. 오늘도 거절 못해서 오신 분 계시죠?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정말 거절할 그런 방법을 이렇게 궁리를 해봤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우리 스폰서가 전화가 왔어요. 스폰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미팅이 있으니까 꼭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3번 정도 다녔는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틀린대요. 틀린 말을 한대요. 나 못 가겠다. 진짜 가면 힘들다. 스피치 시키지. 3분 스피치 시키지. 뭐 하지 마.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스피치도 안 시킨대요, 또. 그리고 틀리대요, 말이 틀리대요. 그래서 못 가겠다. 하고, 이번에는 절대 못 간다. 그랬더니 계속 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끊지는 않고 놓고 가서 한참 있다가 들고 와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끊냐고 그랬더니 아니 오신다고 해야 끊죠 뭐 이러는 거예요. 야 끈질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했죠. 그 집념에 내가 감동했다 하고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가서 들어봤는데 똑같이 말하더만. 저는요 이 똑같은 것을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똑같은 것. 똑같아요. 똑같아요. 소득구조도 똑같고요. 유통구조도 똑같고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하면 된다.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고. 네. 저는 그 얘기를 몇 개월을 들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이제 스폰서가 오라고 안 해도 이제 가는 거죠. 네. 가서 그냥 들어요. 듣고 또 오고 듣고 또 오고.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 정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춤 배우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돌리고 계속 돌리면 춤 선수가 되는 거죠. 네. 운동도요. 계속 하면 늘어요. 아메이 설명도 계속 듣다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메이 미팅 초대했더니 세뇌당해서 아메이 할까 와서 못 온다고. 저는 지금까지 세뇌당한 것 중에 아메이 미팅에 와서 하겠다고 세뇌당한 것이 제일 잘한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걸 한다고 했을까? 그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네. 진짜 그게 대견스러운 거예요.
아메이를 하겠다고 생각한 자체를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저기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요. 민간인들이라고 하죠. 밖에 계시는 분들이 아메이를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고 너무 좋은 거라고 얘기해도 당신이나 하라고 하고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걸 한다고 생각하고 알아듣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유통방식이지만 정말 이런 유통이 있다는 거 알게 됐고요. 또 취급하는 제품 써보니까 하나씩 써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디시드라서 써보니까 접시도 잘 닦이고 예. 쓰는 것마다 감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만 생긴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같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메이 미팅 참석 후 6개월 만에 우리 하자고 결단을 했어요. 하자 결단했을 때 둘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쫙 부딪히고 하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아메이 가지고는 안 싸운다. 네. 아메이는 된다. 그리고 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는데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 하고 아메이에 완전히 집중하고 올인을 했죠. 사실 부부싸움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시비를 걸면 저쪽에서 아메이 하는데 힘이 빠질까 봐서 시비를 못 걸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싸움이 됐어도요. 밖에 나갈 때는 바로 잊어버리고 아메이를 하고 집에 와서 또 싸우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메이 맨이었죠. 우리는 아메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6개월 동안 미팅을 다니면서 인지를 했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를 찾아다녔고요. 앞집에 가서 전달했고 뒷집에서 전달했고 술 자시고 오시는 분들은 이스트비를 전달했고 술 드시고 이스트비 드시고 술 드시면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하면서 전달하고 네.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술을 더 많이 드셨거든요. 이스트비를 이제 드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또 혼나고 이걸 줘갖고 더 마신다고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술 드시고 오시는 분한테 이스트비를 권한 그분의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분이 에메랄드가 되셨고요. 이번 회견연대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사건이 벌어질지를 모르죠. 근데 문제는 내가 된다는 믿음을 갖고 움직여야 뭔가가 움직이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헷갈리는 마음을 갖고 하면 누가 하고 싶어도 내가 저 인간이 얘기하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마음이. 나는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해야 우연히 누구한테 전달한 것들이 이렇게 거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 핸드폰도 없는 시대고요. 집에 전화만 있고요. PP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화통을 붙들었죠. 저녁에는 전화통을. 저는 이제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정계현 리더가 어디서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식사를 하다가 전화를 받잖아요. 초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12시까지 가요. 12시까지. 밥이 그대로 남아있고. 저는 이제 지겹죠. 같이 하는 입장에서도 대화도 안 되고 계속 전화통만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12시쯤 끝내잖아요. 전화를 끝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만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막 전화를 너무 하다 보니까요. 한쪽 귀가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멍할 정도로. 그리고 바꿔서 하고 양쪽 균형을 이뤄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많이 한 것 같아. 전화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업 설명도 하게 됐고요. 사업 설명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고요.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에게 미팅에 초대하게 됐고요. 이러면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 소꿉장난 같은 식으로 하던 것이 조금씩 발전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이 큰 돈이 안 된다고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아메이 처음에 돈 안 되잖아. 저는 처음에 아메이가 돈이 적게 되는 거,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전을 봤어요. 첫 달에 저는 6,066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 13,000원을 받았어요. 13,000원. 그리고 우리 장인 아버님한테 큰 소리 쳤거든요. 빅비즈니스. 그런데 이분이 좀 기다렸다가 질문을 하시지, 2달 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얼마 들어왔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좀 더 있다 하시지. 네. 그래서 저희는 지체하지 않고 보여드렸어요. 굉장하죠? 그랬더니 13,000원이잖아요. 네. 너무너무 신기한가 봐요. 저희가 13,000원 들어왔을 때 사실 아이를 맡기고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근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고 저 얼굴 쳐다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말씀을 이거 예? 때려쳐라 이렇게 했으면 저는 심기가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통장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 부부가 결심했어요. 그때 팝보너스라는 게 있었거든. 팝보너스. 지금도 있죠. 팝보너스. 팝보너스를 타면 이 통장을 보고 많다 거니 적다 거니 말씀을 안 하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드리자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팝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승용차를 사드렸습니다. 이랬더니 저희가 주말에 이 아이 돌진한 이제 그때는 돌이 지났죠? 돌진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그 차를 가지고 집에 오셔서 애를 싣고 가면서 주말에 열심히 사업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장인아버님이 애를 주말마다 이제 그때 승용차를 사드린 결과로 데려다가 이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그분들이 살기에 너무 막 힘들어하셔요. 시골에서 막 날씨가 더우면 너무 덥고요, 추면 춥고. 그리고 장모님이 너무 몸이 안 좋으신데 힘들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집을 또 한 채 사드렸어요. 아파트를. 이게 굉장한 거더라고요. 네, 굉장한 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 엄두도 못 내죠. 처음에 돈이 안 된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처음에 만약에 큰 돈이 됐다면 이건 문제. 예. 처음에 큰 돈이 되면 사기죠. 왜냐면 내가 노력한 게 없는데, 노력한 게 부족한데 큰 돈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나 혼자 갖고 쓰고 하나둘 이야기하는 것이 모여져서 나한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준다면 그 회사가 웃기는 회사죠. 근데 처음에 6,000원, 13,000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건 노력한 대로 되는 거구나.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노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수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돈은 위험합니다. 큰 돈 주는 것은. 처음에 수입이 6,000원, 10,000원 이렇게 들어올 때 비전을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저희 부부는 아메이에다가 완전히 투자를 했죠. 올인을 했죠. 사실 글을 쓰는 작가나 노래를 하는 가수나 운동선수나 그 관련 그 분야에서 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합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큰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멘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그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예. 자기가 시간 투자도 안 하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적극적으로 올인을 하자. 시간 투자를 올인을 하자. 이제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죠. 1대1로. 제가 이제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요. 바닥이 났어요. 전주에서 저희가 산 적이 없는데 전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저희는 아멘 사업하면서 전주에서 살았어요. 전주에 인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맥이 바닥이 났죠.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주유를 하고 세차기, 자동 세차기에 차를 집어넣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였냐면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이 친구를 제가 얼른 가서 너 친구 아니냐 하고 아는 체를 했죠. 저는 성격이요. 제가 그거 아메이 안 했으면 절대 아는 체 않습니다. 예. 제 친구구나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를 해야 되니까 아는 체를 했죠.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요새 아메이에 미쳤다. 너를 여기서 본 순간 너를 아메이를 시키고 싶어서 내가 뛰어내렸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쳐. 어디 사냐고 전화번호 적고 그리고 잘 가라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했죠. 잘 사냐고. 내가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놀러 가도 된대요. 좋다고 이제 기회다. 하고는 칠판도 좀 적당한 거 갖고 갔어야 하는데 큰 칠판 들고 저희 부부가 그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아메이다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거. 친구가 이거 대단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 야, 진짜 쉽다, 아메이. 사람 길에서 만나서 번호 따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칠판 들고 가서 설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쉽다 이건. 하는 대로 되는구나 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아메하기 너무 잘했다고. 근데 3일 후에 전화를 해봤어. 3일 후에. 미팅 초대하려고. 했더니 자꾸 머뭇거려요. 말을 머뭇거려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님께서 이 귀가 얇으셔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거예요. 친구한테 당신은 귀가 얇으셔서 그렇게 한 번 설명 듣고 그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이해를 못하겠다고 와이프님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역시 그렇지. 처음에 잘 되더라. 이 생각을 하고서 저희는 이제 한 번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끝장을 보죠. 네, 사람이 없으니까 끝장을 보죠. 그래서 이제 그건 네 와이프가 몰라서 그런다. 미팅에 와서 배우면 할 것이다. 하고 다시 쳐들어갔어요. 다시 쳐들어가. 칠판 큰 거 들고 그때 1시간 반에서 얘들이 못 알아듣는가 보다 하고 제 기억에 그때 한 3시간을 한 것 같아요. 3시간. 열정이 넘쳤죠. 열정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질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미팅 날만 되면 전날에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이 6개월 동안 저를 초대했듯이 그래서 계속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핑계를 대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배가 아프다.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와이프 머리가 아프다. 또 한 바퀴 돌고. 이제 셋째 달에는 그냥 애들이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4번째 달에 드디어 아픈 사람을 핑계를 못 대니까 미팅에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와서 바로 PT가 되고 환자스 PT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저희는 그걸 한 거죠. 1대1로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고 미팅에 초대하고 안 온다고 하면 끝까지 올 때까지 이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한다고 하면 미팅에 초대를 하고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도와주고 또 만나고 도와주고 자료 주고 테이프 주고 책 주고 하면서 이분이 결단하면 이제 그 집으로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뭘까요? 그게 홈미팅입니다. 홈미팅. 저희는 홈미팅을 하면은요, 그냥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홈미팅. 뿌리를 뽑자, 뿌리를. 홈미팅. 여러분 홈미팅 하다가 그만둔 사례 있습니까? 그만두지 마세요. 그만 안 두고 계속 하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원이 늘지 않으니까 저희 장모님한테 찾아갔어요. 장모님한테 제가 아무래도 인원이 없으니까 하나를 소개해달라. 장모님한테 부탁했죠.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어떤 분을 소개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참하고 예쁘고 젊고 똑똑하고 대단한 그런 인재를 소개해줘야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본인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친구를. 그러니까 만났죠. 소개해줬으니까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에게는 3딸이 있었던 거죠. 3딸이.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을 저희 부부가 하나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그런데 한 곳에 살지 않았어요. 하나는 군산에 살고, 하나는 익산에 살고, 하나는 충주에 살았습니다. 그분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만나고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네. 충주에 있는 분은 안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저희 이제 고생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충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충주를. 그리고 군산도 일주일에 한 번. 익산도 일주일에 한 번. 또 그때는 스폰서님이 그거 잘 알려주지도 않아가지고요. 장모님 친구가 3딸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장모님 친구를 회원 가입시키고 이렇게 3줄로 이렇게 펼쳤어요. 그 친구분을 에메랄드 만들어준다고 펼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갔어야 하는데 잘못했어요. 그런데 충주에 계신 분이 또 대구로 이렇게 남편이 직장이 이동이 됐다고 대구로 이제 가서 살아서 대구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이제 포기를 하는데 대구에 계신 분이 먼저 포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안 는다고 하지. 한참 공을 들여놓으니까 안 는다고 하니까 저희는 참 답답했죠. 그래도 뭐 홈미팅 오지 말라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한다고 해야 가지. 오지 말라고 딱 잘랐는데 그걸 가서 있잖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산에 계시는 분은 이제 임신이 안 됐었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지 어쨌는지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돼서 안정시켜야 된다고 미팅을 또 못 나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익산에 계신 분이 본인도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는데 자기 옆 가게에 옷가게를 했는데 옆 가게에 커튼집 하는 분이 괜찮게 생겼다 하고 이분을 소개하고 장모님 친구와 3딸이 다 이렇게 잠수를 탔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래서 커튼 가게 아줌마가 남았습니다. 커튼 가게 아줌마. 또 이분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것처럼 한 거예요, 또. 1대1 미팅하고 계속 만나고 홈미팅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교회 집사님을 한 분 모시고 오더라고요. 집사님을. 그래서 2분이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또 뭐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을 또 모시고 오고요.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은 학원 하시는 분을 모시고 오고요. 학원 하시는 분은 또 놀이방 원장님을 모시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홈미팅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커튼 가게 하시는 분이 하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따라온 교회 집사님도 또
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사 하시는 분도 또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학원 원장 하시는 분도 또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메이사분요, 계속 못하겠다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남은 분이 이제 누가 남았어요? 놀이방 원장이 남았죠.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다이아몬드 깝니다. 이렇게 했죠. 예. 다이아몬드 깝니다. 진짜 저는 거짓말 안 보태고 다이아몬드 깜인 것으로 알고 했어요. 예. 다이아몬드 깜으로. 그러니까 스푼 스님이 다이아몬드 깜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이아몬드 깜이다 그러면 제가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떤 분 10년 전에 다이아몬드 깜이라고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정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리더님은요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하신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지금까지 다이아몬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 깜이라고 한 거를 자기가 부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스푼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긍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놀이방 원장님이 뭐가 됐을까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장모님 친구에서 나왔어요. 장모님 친구 연세는 드셨지만 저희가 세 딸을 다 인터뷰하고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부부가 힘을 합해서 계속 홈미팅을 했더니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라는 거죠. 사실 아메이 사업은요 본인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어떻게 행해 왔는가 실천해 왔는가 그거의 스토리 아니에요? 자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메이 사업 하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드는 스토리를 한번 지금 얘기할 테니까 진짜 감동적인 거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아메이로 시작했어요. 하루에 6명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달에 다 SP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6개월 만에 다 PT가 됐어요. 그리고 나는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감동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감동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감동 아니더라도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감동이 아니죠. 나의 실패 스토리. 그리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스토리. 이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도 제 후배한테 아메이 치약 전달하려고 갔습니다. 후배한테. 그랬더니 후배가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한테 치약을 전달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죠. 화를 낼 일도 아니었어요. 사실 선배가 와서 아메이 치약이 좋다. 그러면 선배님 그러십니까? 그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지. 성질 낼 일도 아닌데 성질을 냈어요. 그럼 저 같으면 그 치약 던져버리고 너 같은 후배 없어도 아메이 사업 한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쨌으면 좋겠니? 하고 또 물어봤어요. 참 이 사업이 느긋하게 해야 돼요. 화를 내면 더 이렇게 화를 안 내면서 이렇게 잘 여유 있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후배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내 와이프한테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와이프님한테 아메이 치약이 좋다. 이랬더니 그러면 하나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래야 뭐가 춤통이 트이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칫솔도 있어요. 그래서 칫솔도. 그랬더니 그것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포착해서 회원가입하면 더 좋은데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해서 회원이 가입이 됐어요. 그리고 칫솔, 치약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때는 회원가입하면 아메이 조그마한 가방이 있었거든요. 이 가방을 선물로 드렸더니 이분이 여기 가방에다가 성경 찬송가를 넣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아메이라고 써있거든요. 아메이.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거 아메이 가방이네? 아메이로서 들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했겠죠. 여차여차해서, 치약 사라고 해서 산다고 했더니, 칫솔도 좋다고 하고, 칫솔 산다고 했더니, 회원가입은 좋다고 해서, 회원가입했더니 이거 주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 가방 받으려고, 응? 나도 가입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사모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가입을 시켜야죠. 그래서 가입을 시키고, 이분한테 사업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제가 전주잖아요, 전주. 자기 여동생이 경상도 구미에 산다는 거예요, 구미. 네. 구미 가서 만나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빠서 못 가니, 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저희가 구미를 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구미를 갔어요. 저희는 말을 진짜 잘 듣죠. 구미를 가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안 한다고 해야 제가 편하잖아요. 장거리는 안 한다고 해야 편합니다. 한다고 하는 순간, 완전히 고생길입니다. 완전히. 계속 가서 미팅을 해줘야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다. 이런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전주에서 퇴근하고 구미를 가면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그리고 홈미팅 해주고 추풍령 고개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오면 새벽 3시. 때로는 호남선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경부선에서 벌곡 휴게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너무 이제 졸리니까 거기서 자다 보면 지금 해가 떴어요. 그러면 집에도 못 가고 학교로 출근하고 이랬어요. 정성을 쏟았죠. 정성. 그래서 제법 사업이 구미에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이제 막 IMF가 오고요. 직장인들 아메이 사업하면 이게 손해를 준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요. 하나씩 구미 그 공단에 계신 분들이 이제 탈퇴를 하기 시작하고요.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몸통들만 남았어. 몸통들. 홈미팅 하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 식당을 빌려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100명씩 모여서 이 미팅을 했는데 이제 몸통들 한 서너 명 남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만나서 이제 그만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3년 동안 저를 제가 가서 공들여놓은 데를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럼 오지 말라고 했어야지 하면서 따지겠죠. 근데 저는 알았다고. 어느 날 다시 보자고 하고 구미를 3년 동안 다닌 그 홈미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에서 구미로 그렇게 소개하신 분 밑에서 전주에서 또 한 분이 나왔는데 제가 구미를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으면 전주에서 하나 리더가 옆에서 나오면 그분은 얼마나 키울까요? 구미고 3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전주에서 막 키우면 10사람도 키우겠네. 그런데 그분이 전주에다 씨를 하나 떨어뜨려 주지 이것을 또 평택에다 떨어뜨렸어요. 평택. 저희가 평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7년을 다녔어요. 7년 다녔어요. 7년. 정확히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감개무량했어요. 감개무량. 구미를 손을 뗄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내가 또 뜻을 두니까 그 싹이 어디로 가요? 평택으로 가더라. 그 평택의 리더님은 다이아몬드를 이제 몇 년 전에 했으면서 계속 유지해 오면서 이번 회견연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EDC가 됩니다.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후배한테 치약을 전달할 만 해요, 안 해요? 치약을 후배한테 한번 전달한 것이 화근이 돼서,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일이에요, 이게, 그런 일.
무슨 이게 막, 응? 고급스럽게 막, 이렇게 아메이란 하면서 막, 점점 빼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을 파는 거죠. 내 노력을. 그런데 이건 반드시 된다. 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저희 처제한테 이제 디시드랍스하고 뭐하고 이게 섞어서 저희 처제가 저기 전라남도 광양에 살았기 때문에 소포로 아메이 제품을 보냈어요. 이거 너무 끝내주는 제품이야. 쓰면 이게 또 감동할 거야. 하면서 보냈는데 가다가 디시드랍스가 또 막 터져가지고 제가 열정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것도 안 알려주고 보냈는데 디시드랍스를 이렇게 스폰지 수세미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막 녹색 수세미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하니까 거품도 안 나고 하니까 이 처제가 열받아가지고 세척도 안 되더만 이거를 보내주고 보니까 메이커도 없고 언니의 형부는 뭐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구박하는 거 있죠. 그리고 명절 때 만나면 아메 하시는 분은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아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처제하고 이 동서가 저희가 아메 이야기하는 걸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하죠. 이번 명절에 가서는 절대로 아메 암자도 이야기하지 말자. 하고 우리 둘이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딱 합니다. 결단하고 가면 근데 안 해요.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지들 안 해도 우리 되는데 뭐하러 싫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또 애들이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배가 아프다나 어쩌다나 그 이스티비 좀 먹어봐. 이스티비. 그러면은 또 아메 제품 얘기했다고 또 나가고 저쪽 방으로 가 있고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어. 그런데 저희가 여행을 한번 갔다 오니까 처제가 변해가지고 형부 사업 설명 한번 그거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사업 설명. 했더니 이 처제가 돌변해가지고 형부 이렇게 진즉에 설명을 했어야지. 진즉에 계속 설명했거든요. 근데 언제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들어요? 때가 돼야 알아듣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처제는요. 그렇게 한 2년 동안 거절하더니 자기가 알아듣고는 저희가 홈미팅 안 내려갔습니다. 처제 집에서만 홈미팅 몇 번 해줬더니 처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석다염도 됐고요. 이번에 더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거더라는 거예요. 저는 레그를 한 3개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결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면 그 후원한 줄에서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파고 내려가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리더면 안 파고 내려가도 된다. 그렇죠? 우리 처자가 리더니까 내가 안 내려가도 네 알아서 해. 잘해요. 지 알아서 잘해. 그러면 어떤 분은 지 알아서 잘하는 사람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다. 리더가 내가 핀이 올라가고 내가 성공하는 거다. 아멘은 그거다. 그 게임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면 좀 구박을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구박을 했어요. 뭐라고 구박했냐면 친정 쪽은 다 제품도 쓰고 막 다 잘해주는데 시댁은 도움이 안 돼요. 이랬어요. 구박을 해요. 저도 하나라도 하면 그냥 이렇게 떳떳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해. 또 명절 때 제품이라도 좀 사게 하려고 트렁크에 제품을 잔뜩 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품을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쫙 펼쳐놔요. 펼쳐놓으면 제 얼굴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눈 마주치면 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힘들죠. 좀 하나라도 사주지. 안 사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했지만 저는 말 안 했죠. 말 안 했는데 제가 15년, 아메이 15년 차에 저희 큰형님 부부를 여행을 모시고 갔어요. 리더십 여행을.
모시고 갔다 와도 별, 이렇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아메이 여행 큰 대접받는다. 좀 대단하다. 이 정도. 그래서 변함이 없어서 작년에 제주도 여행을 또 모시고 갔어요. 제주도에. 그랬더니 요트를 타고 막 EDC상 요트를 타고 막 이렇게 고래 잡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고래를 잡는 게 아니라 고래가 나오는 거 보러 갔거든요. 네. 고래도 사실 못 봤어요. 그날은 고래를 보러 갔는데 날씨가 그래 고래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런 요트를 타고 여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이거를 딸한테 사진을 찍어서 자꾸 전송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신나는 여행이다. 이거를 감지를 하고 여행 갔다 왔는데 저보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지금 사업을 결단해서 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12%입니다. 12%예요. 62세입니다. 네. 제가 아메이 사업을 17년 하면서 최대의 이변이에요, 이변. 네. 경사고. 저도 할 말이 생겼어요, 이제. 시댁도 한다. 그런데 제가 17년 동안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면 1년, 2년, 3년 해보고 안 된다고 또. 이게 후회할 사람들은요, 이게 될까? 까병에 많이 걸린다. 이게 될까? 저게 될까? 다이아몬드가 될까, 과연? 성공할까? 까병에 걸린대요. 까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2, 3년 후에 껄병이 된다. 그때 백봉기념관에서 얘기 들었을 때 할 걸. 이런 되는 거죠. 까병과 껄병은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했기 때문에 형님이 12%가 됐고요. 지금 SP를 목표로 향해서 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SP를 가냐. 제가, 그, 홈미팅에 가서, 거기 또 홈미팅을 다녀요. 제가 또 형님이 한다니까. 홈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가요. 그분이 어디 사는 줄 아세요? 경기도 송탄에 사세요. 지금 갑니다. 홈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가는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30대를 좀 후원해라. 30대. 40대를 후원하려고 했더니 좀 하는 것 같으면 50대 된다. 그러면 힘들다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이 손을 들고 그래도 70은 넘어야 돼. 70은 넘어야 늙었다고 해. 나 60대에 멀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60대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60대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좋다고 지금 하세요. 정말 저는 사명감을 갖고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더 돕고 싶어요. 그런데 한결에서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한다고 하지 그때는 젊었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지금은 형님 안 해도 저는 괜찮은데 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사명감을 갖고 돕고 싶어요. 사명감을. 왜 그러냐면 아메이 사업이 내가 성공하자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하기를 원하면 내가 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이분을 도와주고 그랬을 때 내가 막 엔돌핀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분으로 형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의 이변입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동기부여를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한 why 아메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왜 아메이를 하는가? 지금까지 그러한 꿈, 왜 아메이를 해야 하는가? 이게 정립이 안 됐으면 내 꿈을 자꾸 이미지화하라, 상상하라. 그래서 나는 내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메이를 한다. 이것을 못을 박으라는 거죠.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나는 20년 만에 직장을 탈출하고 싶다.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20년 만에. 3%때 나는 20년 만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겠다. 정확히 20년 만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왜? 꿈을 분명히 못을 박고 이미지화했으니까.
그러면 밥에 대한 동영상 봤죠? 밥을 유리병에다가 2개를 집어넣고, 한 병에는 감사, 사랑 이렇게 쓰고요. 한 병에는 증오, 망할 놈 이렇게 썼어요. 그 딱지를 붙여줬습니다. 이것을 4주 후에 봤습니다. 계속 만나면 감사, 사랑을 적어놓은 그 밥에는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이쪽 병에는 나무라고 욕을 하고, 이랬더니 4주 후에 칭찬을 해주고 감사를 쓴 그 밥에는 누룩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룩이. 그런데 증오하고 망할 놈이라고 쓴 밥에는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악취. 밥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밥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장 내 이야기를 잘 가까이서 듣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귀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칭찬을 해줘. 너는 다이아몬드가 될 놈이야. 될 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될 뿐이야. 넌 대단해. 그리고 너는 이래서 성공해야 돼. 하고 못을 박으셔야 돼. 못을. 대못으로 박아야 합니다. 안 빠지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그런 스피치를 하고 다녔어요. 구미 다닐 때. 계속 3시간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이아몬드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스피치를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가면서 운전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피치를 해요. 인정식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제 스피치합니다. 드디어 제가 다이아몬드를 해냈네요. 정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잘 넘어가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하고 제가 울어요. 막 스피치 하다가 차여서. 눈물이 나오니까. 왜냐면 제가 하다가도 이게 생기니까. 그리고 옆에서 운전하고 가시는 분이 저 사람은 운전하다 우나 누가 죽었나 어쨌나 막 이러겠죠. 감격스럽더라고요. 진짜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다이아몬드 됐다고 생각하고 스피치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것처럼 선명한 못을 박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한 다음에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죠. 목표를. 그리고 보이는 곳에 붙여놔야 돼요. 저희는 다이아몬드 날짜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항상 이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써놓은 그 날짜에 다이아몬드가 못 됐어요.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됐냐고. 유보됐다. 그리고 1년 후로 수정을 해서 다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못 됐어요. 애들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됐냐고. 3세판 몰라 이놈들아. 3세판. 네. 그래서 또 붙여놨습니다. 수정해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네. 안 되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저는 이게 많은 분들에게 내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성취소감을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진짜 더 이게 아메이가 와닿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되어보세요. 되어보시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안 되면은요, 계속 그 건성건성 들어요. 건성건성. 그리고 이런데도 누군가를 모시고 오면 정신이 바짝 나요. 이분이 잘 들어야 될 텐데, 저 강사님이 잘 말해줘야 할 텐데, 정신이 바짝 드는데, 혼자 와 있으면, 아이고, 언제 끝나나? 지금 몇 시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 6시 다 됐구만. 왜 안 끝나나? 하면서, 진짜 간절함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언제 어떤 편을 성취한다. 다시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저는 그렇게 해서 잘게 쪼갰어요. 잘게. 브레츠니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힘든 목표라도
잘게 쪼개서 생각하면 쉬워진다. 잘게 쪼개서 생각하면 쉬워진다. 그리고 잘게 쪼개서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내가 한 달 동안 21%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1000만 PV 한꺼번에 생각하려면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요. 크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쪼개서 생각해보라. 잘게. 오늘 1일이니까 너무 좋네. 그리고 10월달은 왜 이렇게 날짜도 많아? 31일까지. 예. 그리고 연휴도 있네. 연휴가 있으니까 쉬는 사람 붙들고 또 아멘사업 얘기하기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빨간 글씨가 많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게 쪼개서 이번 달은 나는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떻게 할 거다. 오늘 미팅 끝나면 나는 집에 안 가고 누구 만날 거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할 거다. 하고 잘게 나의 행동을 쪼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웠던 일도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나와요, 네 번째. 저도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세우고 행동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버겁더라고요. 버거워요. 그런데 그 달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달만. 그리고 그날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한 달 맞춰져 가더라고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의 탑리더이신 서정건 최윤정 리더님은 저보다 훨씬 높은 핀이고 저분들은 더 잘게 생각하면서 더 저보다 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말이 맞죠? 아주 대단하세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모든 하시는 거는 저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 팀에 와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참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 자랑스러운 거 있죠? 예. 저분들이 만약 그냥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저보고 오라고 하면 왜 그러는 거야? 이럴 텐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들한테 제가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탑리더님을 여러분들 모시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서울 바닥에 자랑하고 다니세요? 예? 우리 탑리더 이렇다. 대단하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이렇게 도와주는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잘게 나눠서 목표 이루자.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금방 목표 이룰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 1개년도 처음이거든요. 9월, 10월 처음이에요. 1년 후 내년 8월 달에 나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잘게 쪼개서 매일매일 행동했더니 탱크화를 했더니 시스템에 조인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내년 8월 달에 금년에도 물 갔어요. 금년에도. 내년에 열심히 할 거예요. 자꾸 내년으로 미뤄요. 올해는 미루지 맙시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올해는 미루지 맙시다. 캔두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캔두. I can do it.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나 공부하시는 분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다 캔두 정신을 갖고 있어요. 캔두 정신. 술 드시는 분들도요, 계속 캔두 정신을 갖고 술을 드십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 어떤 직원, 숙지 가는 당직 가는 직원이 술을 1mm도 못했어요. 1mm도. 술만 1mm만 마시면 이분이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술을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숙직실에 가서 1mm만 마세요. 1mm. 더도 안 줘요. 1mm. 1mm. 매일매일 1mm 떨어졌어요. 1mm. 이분이요, 나중에는요, 선수가 됐어요. 술 마시는 거. 진짜예요. 진짜. 저보다도 더 잘 마셔요. 캔두 정신. 나는 술을 잘 마실 수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못해도 좋아요. 나는 운동을 다 잘 못한다. 어떤 운동은 잘하는데 그래도 수준급까지는 안 된다. 나 공부 못한다. 어느 정도는 하는데 세계적인 그러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못 된다. 나는 음악에 대해서 그런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못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두세 가지는 반드시 가능성을 줬다. 가능성. 그 가능성이 아멘이다 하고 올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아멘이는 평범한 사람도 누구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믿고 하시면 분명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아이가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막 더 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안 돼! 숙제해야지! 이러죠. 되게 숙제해야지. 그런데 어떤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숙제하고 놀면 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얼른 들어가 숙제하고 놀더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자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밝은 면을 봅니다. 사실 실패는 계속해서 실패를 더 한 후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은 우주에서 우리가 주는 신호입니다. 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이거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결정했으면서도 자꾸 갈등을 느끼고 이랬을 때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결단을 해보시고 내가 이렇게 갈등을 느꼈을 때 내가 전달한 사람은 얼마나 갈등을 느낄까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 전달했을 때 이분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는 우주 신호다. 내가 에메랄드가 못 됐다는 것은 에메랄드가 되라는 우주 신호다. 다이아몬드가 지금 안 됐다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라는 우주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만약 이따가 랠리 시간에 뉴핀 성취하신 분들이 스피치 할 거예요. 부럽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나는 뭐야? 이렇게 땅을 치지 말고요. 저분이 간 핀을 내가 못 갔다는 것은 나도 가라는 우주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긍정적인 면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일날 이 자리에 오신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적어야 할 시간이 됐어요. 제가 계속 말하면 눈치를 먹고요. 저희 부부가 해냈고 이 큰 비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차례예요.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메이 사업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대단하고 너무 엄청난 사업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단한 사업입니다. 실패자는 1%의 불가능이 있어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1%의 불가능에 포기를 하고 성공자는 1%의 가능성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도전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아메이를 선택해서 정말 멋진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꼭 정상에서 만납시다. 프리덤.